여러분 안녕하세요. JPT 전문가 박혜성입니다. JPT 600점이 필요하시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JPT 600 독해의 문제 유형뿐 아니라 실전 팁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실전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그럼 JPT 문제 유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PT는요, 청해 독해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이고요. 각각 100문제씩 총 200문제를 풀게 되는 시험입니다. 청해가 45분, 독해가 50분, 그래서 합쳐서 95분 동안 2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시험입니다. 자, 사실 청해보다 독해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넉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풀어내야 되는 양, 그리고 읽어야 되는 지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문제를 95분 동안 풀게 되면 총점은 몇 점인가 하면 990점입니다. 토익하고 같은 그런 점수죠. 그래서 495점, 495점 이렇게 합쳐서 990점이 만점이 되는 시험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독해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독해 시험은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5번째 파트요. 정답 찾기입니다. 20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6번째 파트 보시면 오문정정이라고 해서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있는 틀린 표현들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7은요. 공란 메우기라고 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표현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총 30문제를 풀게 되시고요. 자, 마지막이 독해 안에 있는 독해 파트인데 그러니까 좀 긴 글을 읽고 나서 그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 보통은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딸려 있는데 한 글을 읽고 문제를 여러 문제 푸는 그런 독해 지문이 합쳐서 총 30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PT 독해 전체를 망라해서 쓸 수 있는 팁을 좀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JPT는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버릴 문제를 빨리빨리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급수의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급수가 낮지만 나는 조금 아직 못 푸는 문제들이 많지만 뒤에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까지는 솔직히 도전하기 지금 좀 힘든데 싶은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가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JPT라고 하는 시험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많이 실수하는 문법을 일부러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과 조금 괴리가 있다 싶은 문법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조사는 뭔가 한국어랑 조금 이렇게 이 조사를 쓰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쓰고 되게 특이한 걸 쓰네? 일본어는 이런 감수성의 문법이네? 싶은 것들, 조금 우리가 한국어 화자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어를 접할 때 어순도 비슷하고 조사도 비슷하니까 그냥 1대1로 직역해서 그냥 막 대입시켜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면 한국어랑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괴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시험에 출제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서부터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 문법의 괴리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원래 일본어에서는요, 아나타 노 코토가 다이스키 데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가라고 하는 조사를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하니까 이 조사를 를 에 해당하는 오를 넣어서 아나타 노 코토 오 다이스키 데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오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일본어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 기라이, 조즈
미가테 같은 이런 형용사 앞에 뭐뭐를 뭐뭐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장을 꾸릴 때는 반드시 가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 한국어 문법과의 괴리입니다. JPT 시험은요, 이런 문법의 괴리를 문제화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화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 꼭 미리 공부하실 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각 파트별로 중요한 것들 제가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5번째 파트입니다. 자, 정답 찾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접근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파트에서는요, 단어, 특히 한자 읽기, 쓰기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수많은 일본어 단어들 중에서 뭘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 자, 이런 거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음독, 훈독이 한 가지만 있는 거 말고 공부하시다 보면 2개, 3개씩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 것들 많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 것들을 일부러 시험에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단어 보시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단어 되게 잘 외워요. 확인, 가꾸니, 표기, 효기 같은 것들은 가꾸니, 효기 이런 거는 음을 딱 들으면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단어가 대번 감이 오는데 싶은 것들은 일부러 시험에서 잘 묻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내냐? 이런 걸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한자로 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강인한 거면 뭔가 세고 튼튼하고 좋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단어는 강인이 아니라 강제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일단 단어의 해석 자체가 조금 한국어의 접근법이랑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강제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셨으면 한자를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 강하다, 세다라고 할 때 강이 일반적으로는 효라고 읽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 강제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때는 고라고 읽어서 고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 고인니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자 읽기 방법이랑은 조금 다른 것,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을 냅니다. 단어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 단어도요. 중복이라고 하는 정말 왜 중복 그냥 겹쳐진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정말 별것 아닌 단어인데 이게 문제죠. 이 무거울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겹쳐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음이 주라고 읽을 때도 있고 초라고 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중요는 주요라고 해서 이쪽을 택하잖아요. 자, 근데 의외로 별것 아닌 중복 이런 단어가 그냥 이렇게 떡하게 나와 있으면 이거 중이니까 그럼 주 아닐까? 그럼 주후쿠라고 읽어야 되나? 싶지만 초라고 읽어서 초후쿠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이 여러 개인 것 혹은 훈독이 여러 개인 것 이런 것들을 JPT에서 많이 출제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단어들 많이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의어 찾는 문제가 이 5번째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일치하는 단어 뭘 고르면 좋을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줄 쳐진 부분의 단어를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만 어떻게 또 다 아는 것만 풀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밑줄 친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앞뒤로 남아있는 부분의 여백을 잘 읽어내면 대충 해석이 또 되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彼女は手先が器用な人で何を作ってもそれはすぐ商品になる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手先が器用な人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몰랐다고 쳤어요. 어떡하지? 나 이건 풀 수 없어.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요. 밑줄 친 부분 말고 여기에 이만큼 많은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 부분 이외의 부분에 이렇게 착안을 하셔서 그렇다면
문장을 잘 살펴보면 뭐뭐이라서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노란 부분 보시면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바로 상품이 된다 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손이 야무진 사람이 아니라서 뭘 만들면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물건이 되지는 못하는데, 이 그녀라고 하는 사람은 테사키가 키요라는 사람이라서 뭘 만들어도 그게 당장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은 퀄리티의 물건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테사키가 키요나 히토라고 하는 것은 테사키입니다. 손, 사키는 끝이죠. 손끝이 키요, 재주가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손끝의 재주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면 그게 퀄리티가 매우 좋다, 상품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모르는 거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부분 잘 놓게 하시고요. 특히나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는요, 잘 보시면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접인지 역접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생각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되게 센스가 좋다, 손끝이 야무지다, 이런 표현을 봤으면 그 아래 나와 있는 설명들 중에서, 선택지 중에서 이 사람의 재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선택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맥락 파악이다. 그래서 맥락에 초점을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용법 찾기라고 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 줄 그어진 부분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해석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를 아래서 한번 찾아보라. 이런 타입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밑줄 친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앞뒤에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동사랑 붙어 있는지, 명사랑 붙어 있는지, 형용사랑 붙어 있는지, 내지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같은 다른 단어의 품사, 형태, 이런 것들 통틀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문제예요. 入ってみたら事務室の窓が全部開いていました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테 이마시다라고 하는 표현, 테 이루라고 하는 표현을 테 이마스로 바꾼 거고, 테 이마시타라고 시제까지 과거로 바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직역하자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해석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 봤더니 사무실의 창문이 전부 열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 조금 이상하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들어가 봤더니 라고 해서 앞문장의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사무실의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창문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이 종료된 것처럼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는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 되었습니다, 뭐뭐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의 과거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현재 진행의 ing 같은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되고 뭐뭐 되어졌다, 뭐뭐 되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될 건데, 한번 A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번은요, 部屋に電気が消えているのを見ると誰もいないらしい입니다. 자, 방에 전기불이 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자 하니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즉, 지금 방에 불이
꺼지고 있는 찰나가 아니라 이미 꺼져 있고 그 상황을 내가 지켜보자 하니 아무도 없구나 라고 판단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번도 볼게요. 다나카상 또 하나시테이루 히토가 기무라 가초 데스입니다. 다나카상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무라 과장님입니다. 자, 이건요. 현재 진행의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되겠고요. C번입니다. 이마 아나타가 카이테 이루 노와 레포트 데스 까?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것은 레포트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이라고 하는 단서가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이죠. 이것도 현재 진행입니다. 오답이죠. 자, 그리고 D번입니다. 이모토와 고이비토 니아게루 벨트を買っています입니다. 여동생은 연인에게 줄 벨트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 C, D가 현재라서 지금 찾고 있는 문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에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를 다 같이 총망라해서 시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 다 같이 파악해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유사한 형태의 문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콘도노 나츠야스미와 8月 이것 가라 8月 10日までです입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를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8일은요. 유독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왜냐하면 8개라고 할 때는 야츠라고 해서 야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8일일 때는요. 요가 들어가서 요우카라고 읽어줍니다. 요가 D번에 있는데 자, 요우카는 발음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4일을 표현할 때 요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게 또 C번의 오답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발음 잘 구별해 주시고요. 8일은 요오카, B번처럼 읽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 같이 볼게요. A번에 하치카라고 하는 날짜는 없습니다. 근데 하치가 8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자, B번에 하츠카 오답이기는 한데요. 20일이죠. 주의해 주시고요. C번에 요카 4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죠. D번 요가 8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来月から貿易会社で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입니다. 다음 달부터 무역회사에서 하타라쿠 일하다 라고 하는 동사이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 하타라쿠 한자로 어떻게 쓸 건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 잘 보시면 일하고 관련된 다양한 한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A번은요. 시고토의 시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동사로 쓰지 않죠. 자, 그래서 A번 오답이 되겠고 B번은요. 근무의 근이라고 하는 한자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츠토메루 어디에 근무하다. 예를 들어서 빈콘이 츠토메테이마스 은행에서 근무합니다. 라고 할 때 츠토메로라고는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C번, D번 같이 볼 텐데요. 한자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C번은요. 우고쿠라고 읽고 움직이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B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우고쿠라고 하는 한자 옆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인다. 그 말인즉슨 그게 일을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서 하타라쿠라고 읽으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 인변이 있는 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하타라쿠 B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昨夜友達に来られて勉強できませんでした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포커스가 여기예요. 来られて라고 하는 라레루 라고 하는 마치 수동처럼 쓰여 있긴 하지만 이 라레루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넣어서 문법을 적용시키면 될까? 이 문제입니다. 자, 어젯밤에 친구에게 와줘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이 라레루라고 하는 용법은 민폐의 수동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레루로 끝나는 문법이 그냥 수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경일 수도 있고 가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민폐 수동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민폐 수동의 경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이요. 부정적인 내용을 수반해야 돼요. 내 의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 뜻하지 못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문장에서 이 민폐 수동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이 굉장히 더럽혀져 버렸다. 라는 식으로 쓸 때 노로보가 하이때 해야가 요고레 때 심았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와서 방이 더럽혀졌다.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도둑을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로보니 하이라레 때 도둑한테 침범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둑의 침범을 받아서 해야가 아라사레 때 심았다. 뭐 해야가 아래 때 심았다. 방이 더럽혀져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도 보시면 친구가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나는 공부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모다치니 코라레테 친구가 들어와줘 버려서 친구가 내 방으로 갑자기 야 놀자 하고 이렇게 덥석 온 거예요. 그래서 멘교 데키마센 데시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패를 입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민폐 수동으로 쓰인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아래에 적당하게 해석을 잘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A번입니다. 昨夜友達と一緒に勉強しました. 어젯밤에 친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니요. 공부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A번 오답이 되겠고요. B번입니다. 昨夜約束もなく友達が来ました. 어젯밤에 약속도 없이 친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친구가 올 줄 몰랐는데 친구가 갑자기 놀자 하고 덥석 온 거예요. 나는 하려고 했던 공부를 못했죠. 자, 그러면 약속 없이 친구가 왔다라고 하는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C번은요. 昨夜友達の家に行きました. 지난 밤에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니고 친구가 우리 집에 왔죠. 오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D번입니다. 昨夜友達を招待しました. 어젯밤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아니요. 친구는 불청객이었죠. 내가 오라고 안 했는데 느닷없이 왔어요. 오답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도 없이 라고 하는 약속구모나쿠라고 하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B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6번째 파트 한번 볼게요. 오문정정 파트인데요. 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를 딱 받으시면 먼저 전체 문장을 한번 쓱 읽어주세요. 그래서 스캔을 쭉 하신 다음에 뭔가 해석을 한번 쭉 해보시는데 해석을 만약에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뭔가 해석이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들도 또 많거든요. 그렇다면 각각의 파트를 이제 그때부터 쪼개서 세밀하게 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예문 보시면요. 중도大学の主に原因としては学校生活や学業が合わないことが挙げられています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요. 처음부터 그냥 러프하게 쭉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중도 퇴학의 주로 원인으로서는 학교 생활이나 학업이 맞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일단 쭉 한번 한국어로 갔을 때 어딘가 되게 어색한 부분이 있었죠. 주로 원인으로서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원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명사거든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사실 형용사가 대부분이라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오모다라고 하는 표현, 주되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라서 원형이 오모다가 되는데 형용사가 나 형용사니까 나를 붙여서 오모나 게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니가 붙어 있으면 부사가 되니까 부사는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죠. 내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원인을 수식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했을 때 한국어로 해석할 때 툭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바로 체크하시면 사실은 문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혹시 모르니까 뒤에 남아있는 것들 조금씩만 더 살펴보면요. 중도태약의 주로 아니고 주된 원인, 으로는, 으로서는 이라고 하는 토시테와라고 하는 B번 표현,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학업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 아와 나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은 아우, 맞다, 일치하다, 뭐 합치하다 이런 표현 다 괜찮고요. 그래서 학업이 맞지 않는 것, 이 아게라레테 이마스, 무엇을 아게로라고 하면 들다, 예시를 들다인데 이것이 아게라레테 이루라고 해서 예시가 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수동의 형태로 써준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중에서 해석이 적합하지 않았던 A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자, 토쿠카라 와자또 키테 쿠다사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이런 식으로 파트 6 오문 정정은 일단 한국어로 러프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장은요. 해석이 안 되진 않아요. 멀리서부터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라서 사실 해석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쪼개서 파트별로 보시는 건데 멀리서부터, 멀리에서 라고 하는 토쿠카라 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와자토라고 하는 표현, 와자라고 하는 표현이랑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와자토, 와자 둘 다 일부러,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와자라고 쓰면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좋은 일로 일부러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맥락이라면 와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번에 이 와자토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뭔가 고의가 있거나 내지는 악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선생님한테 일부러 고자질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일부러는 안 해도 되는 행동을 굳이 제가 되게 잘못됐으면 좋겠어. 악의를 품고 되게 나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이른 거예요. 그럴 때는 센세니 와자또 있다 되쇼? 라고 하는 와자토라고 하는 고의, 악의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은 멀리서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해석은 자연스럽게 잘 되지만 B번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볼게요. 와주셔서 기테 쿠다사루라고 하는 상대방이 한 행동을 높여주는 경어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할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정주건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죠. 자, 그렇다면 B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昨日までは寒いでしたが、今日は散歩するにはいい天気です。입니다. 어제까지는 추웠습니다만 오늘은 산책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해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는데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문법입니다. 사무이 데시타가.
자, 이제 우리는 JPT 600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무이라고 하는 표현요. 춥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죠. 과거형으로 바꾸려면요. 사무이의 어미를 똑 잘라서 사무 카타를 붙여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키노마데와 사무카타가 라는 식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사무카탄 데스가 라고 해서 데스 내지는 데스 라고 하는 식으로 붙여서 가 라고 하는 역접을 나타내는 가라고 하는 표현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형용사의 활용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무카타 데스가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로 하고요. 앞을 보면은 키노 마데와 마데는 까지 와는 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문제 없죠. 추웠습니다만 이 표현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교와 산포스루니와 오늘은 산책하기에는 이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C번, D번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B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7번째 파트 한번 볼게요. 자, 이 공란 메우기라고 하는 파트는요. 공부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정형화된 표현, 그러니까 관용구 같은 것들은요. 전체 다를 통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 히도이 메니 아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보시지 말고요. 뭔가 혹독한 매, 이거는 원래는 눈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경험일 수도 있고 사례일 수도 있고 혹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도이 메니 아우라고 하는 거 따로 보시지 말고요. 엄청나게 좋지 못한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겪었다라는 식으로 각각 보지 말고 묶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츠고가 츠카나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츠고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한 단어 따로 떼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 사정, 형편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스카나이를 따로 보면은 뭔가 되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해석이 되게 애매해요. 자, 그럴 때는요. 그냥 츠고가 스카나이라고 전체 다를 봐서 그냥 시간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술어까지 다 같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통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공란이 문장의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문장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그래서 각각의 앞뒤를 쭉 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순접인지 역접인지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이게 예시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예시 중의 일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연결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앞뒤의 연결, 그러니까 순접, 역접, 열거, 그 다음에 점층, 점강, 그러니까 계속 점점 더 커지는 예시인지 아니면 점점 더 작아지는 예시인지 이런 것들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예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볼게요. 고노 미즈기와 이 수영복은 히시츠모 품질도입니다. 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뒤에도 같은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품질도라고 하는 뭔가가 나오고 뒤에 보시면 네단모 다카스기 때 기니라나이 가격도 너무 비싸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요 품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순접, 역접, 열거, 점층, 점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열거일 수도 있고 점층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걸 나열한다고 봐도 되고 더 나쁜 예시를 가지고 와서 강도를 확 올리는 걸 수도 있죠. 자, 근데 나쁘다, 품질도 나쁘고 이것도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한국어로도 약간 맛을 더 살려주자면 나쁘거니와 라고 하면 이것도 되게 안 좋은데 앞으로 내가 얘기할 건 더 안 좋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 강도를 끌어올려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 걸 보시면요. A번에 요쿠나이 또 B번에 요쿠나케레바라고 하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 세트가 하나 있고 아래 보시면 C번하고 D번은요. 요케레바, 요이또 좋다라고 하는 세트가 한 세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품질도 안 좋아야 되니까 C번하고 D번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답을 몰라서 찍더라도 여기서 2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 찍으셔야 선택지 답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A랑 B 갖고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B번이 정답이 됩니다. A번에 요쿠나이토를 넣으면요. 좋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되고요. 가정법 중에서도 케레바라고 하는 걸 써서 요쿠나 케레바 나니나니모 요쿠나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케레바라고 하는 게 뭐뭐 이거니와 라고 쓸 때 열거의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쿠나 케레바 이것도 기니라나이. 그래서 요 부정과 요 부정이 쌍을 이룬다 라고 하는 용법까지 하나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뒤 문맥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소토와 사무이 데스から 기지노 이것 후쿠오 키타호가 이 데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깥은 춥기 때문에 키지라고 하는 표현이요. 옷감입니다. 옷의 이 원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원단, 옷감이 이것한 옷을 입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권유합니다. 바깥이 춥죠. 그러니까 이 원단이 두터운 옷을 입어야겠죠. 자, 그러면 아래 한번 볼게요. A번에 후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굵다 내지는 뚱뚱하다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B번 보면요. 오모이라고 하는 건요. 두께라기보다는 무게죠. 무겁다. 자, 그리고 C번에 아츠이는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한번 나눠서 보자면 아츠이는 덥다. 그 다음에 뜨겁다. 마지막이 두께감이죠. 두껍다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여기는 키지노 아츠이 후쿠라고 해서 C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남아있는 D번 볼게요. 우스이는요. 얇다일 수도 있고 농도면 물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옷감이 두꺼운 옷을 입는 편이 좋다. 기지노 아치 후쿠오 기타호가 이 라고 해서 C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스미마센가. 저 죄송한데요. 고코데 타바코 이것 이 데스까? 입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럴 때요. 뭐뭐 해도 될까요? 테모 이 데스까? 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담배를 피다 라고 하는 동사는요. 스우이죠. 그러니까 이걸 태형으로 바꾸면 스테로 바뀌죠. 그러니까 타바코 시테모 이 데스까?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형태가 일치하는 것 아래 보시면요. A번에 스이테모 오답이죠. B번에 스우테모 오답이 되겠고 C번입니다. 순데모 역시 오답이고요. 남아있는 스테모 B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8번째 파트입니다. 독해, 실제로 글을 읽고 푸는 독해 파트입니다. 자, 독해에서는요, 총 5가지의 지문 종류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일기, 생활문, 그리고 편지, 팩스, 광고, 안내문, 그리고 뉴스, 신문기사, 마지막 설명문. 이렇게 다양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여러분 의외로 일기, 생활문, 뉴스, 신문 기사는요, 글의 장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기, 생활문, 그리고
수필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별표 친 것들은 의외로 비슷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 주장하는 바라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일기가 생각보다 신변잡기적인 글이라서 뭐 주장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겪은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점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줄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으실 때는 필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주장을 파악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편지 팩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이메일 많이들 보내니까 메일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편지, 팩스, 메일, 광고, 안내문까지 이렇게 제가 하트 표시했는데, 요 두 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특정의 상대방이 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독자층이 매우 정해져 있는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메일을 써요. 누가 읽을까요? 상대방 거래처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에서 슈퍼 주인이 광고 글을 써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글을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독자층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쓴 목적이 다른 글들보다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글들을 읽으실 때는요, 목적 내지는 용건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체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나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요, 시작하자마자 용건을 바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귀사의 앞날에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죠? 이런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다다음 줄 정도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회의를 언제 하기로 했는데 언제로 날짜를 미뤘으면 합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 나중에 용건을 얘기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 같은 것들도 조금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남아있는 거 설명문인데, 사실 설명문은요, 어떤 특정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온난화는 이렇다. 아니면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뭐 이를테면 뭐 고령화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필자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 대상을 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내지는 대상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학습하실 때 이런 점 참고하셔서 문제 푸시면 좋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심사숙고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으로 제가 써두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고형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사고형 문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정보형 문제입니다. 사실 JBT에서는 이 정보형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자, 사고형 문제의 대표적인 시험이 일본어로 치면 JLPT 같은 시험이 되겠는데요. JLPT는 특징이 있어요. 시험 시간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긴 대신에 글을 굉장히 면밀히 읽고 글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하지 않은 표현이 문제 선택지에 나와 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가공을 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내도 풀 수 있는 것, 그게 사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시험이 사고형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시험들은 대체적으로 시험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JPT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시간은 짧은데 문제는 많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정보형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영어의 토익 같은 시험이죠. 그러니까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글에 나온 내용을 선택지에서 너무 막 꽈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본문에서 나온 이 표현을
내가 내 나름대로 너무 많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너무 심사숙고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중점을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600에서 한 700점도 점수를 지금 노리고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에 내가 여기에 손을 댔다가 문제를 못 풀고 시간만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선택과 집중을 해주세요. 과감히 그 지문을 버리되 대신에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앞에서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버릴 문제를 미리 조금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대에 맞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고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인데요. 일단 본문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쑥 한번 훑고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1번 줄 쳐진 부분이 있고요. 나니나니니 하이루 테키토나 고토바오 에라비나사이입니다. 1번 밑줄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래 보니까 이형용사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감정이나 뭔가 어떤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난인데 료코시마시다가 몇 명이서 여행을 했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고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도시대 홋카이도니 이키마시타까? 어째서 홋카이도에 갔나요? 어째서 북해도에 갔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도시대라고 하는 어째서 왜 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본문에서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카라, 카라, 노데 아니면은 조금 딱딱한 글이라면 타메 이런 식으로 써서 뭐뭐이기 때문에 즉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혹시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정답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본문에서 왜 홋카이도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호텔와 노우데시다가 호텔은 어떠했나요? 라고 하는 호텔의 컨디션. 그래서 문제 지문 중에서 호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볼게요. 冬休みに父、母、弟と一緒に1週間の予定で旅行に行きました라고 합니다. 자, 겨울방학 때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일주일의 예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몇 명이서 갔나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와타시, 나도 있죠. 자, 그러니까요. 총 4명이서 여행을 떠났네요. 4명이서 함께 겨울방학 때 일주일의 예정으로 놀러 갔습니다. 홋카이도에 여행을 갔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홋카이도의 유키마츠리가 유명나노데今回は そこに決めました입니다. 이유가 나왔죠. 노데라고 하는 거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인데 홋카이도의 눈 축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유키마츠리, 눈 축제 이거 보러 간 거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 답이 나왔고 자, 다음 쭉 살펴볼게요. 쿠고가라 시나이마데 덴샤니 노tte 이키마시타. 공항에서 시내까지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호텔은 시내의 賑やかなところにあり、綺麗で料金もあまり高くなかったです. 자, 호텔은 시내의 떠들썩한 곳, 인파가 많은 곳에 있었고 깨끗했고 요금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 3가지네요. 賑やかなところにあり, 그리고 綺麗, 料金もあまり高くない. 이렇게 3가지죠. 그래서 붐비는 곳에 있었고
깨끗하고 요금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다음 볼게요. 요루 하하와 가제오 히이테 시마ttaので ホテルで休み 3人で雪まつりを見物しました라고 합니다. 자, 밤에 어머니는 감기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호텔에서 쉬고 3명이서 눈 축제를 캔부츠라고 하는 거 견물이라고 바로 직역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견물이라기보다는 뭔가 구경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눈 축제를 구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人物や動物や建物などの形の氷の彫刻がたくさん並んでいました. 인물, 즉 사람이나 동물 내지는 건물 등의 형태의 얼음 조각이 많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테모 이것 데스입니다. 매우 1번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봤을 때 물론 어머니께서 감기 걸린 건 조금 안타깝지만 눈축제 자체를 어떻게 즐겼는지를 보면 되게 눈축제를 즐겁게 잘 구경한 것 같죠. 얼음 동상도 구경하고 뭔가 유키마츠리오 캔부츠라고 하는 재밌는 구경거리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아마도 뭐 즐겁다, 기뻤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그런 형용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죠. 1번 줄 쳐진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A번입니다. 사비시갔다, 쓸쓸했다, 부정적이죠. 아닌 것 같고요. B번입니다. 아따라시갔다, 새로웠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C번이요. 가나시갔다, 슬펐다, 오답이 되겠고요. D번입니다. 스바라시갔다, 멋졌다, 멋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행에 대해 즐겁게 긍정적으로 즐긴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스바라시갔다 라고 하는 표현 D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2번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몇 명이서 갔죠? 나도 포함해서 총 4명이 갔습니다. 자, A번요. 2人で 2명이서. B번입니다. 3人で 3명이서. C번 4人で 4명이서가 정답이 되겠죠. 10번이 정답이고요. D번 5人で 5명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볼게요. 3번입니다. どうして北海道に行きましたか? 어째서 홋카이도에 갔었는지 기억나시죠? 유키마츠리, 눈축제가 유명한 곳이라서 그리로 정했습니다. 자, 볼게요. A번에 하하가 이키타가떼 있다노데 어머니가 가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었죠. 이키타이 아니고 가루라고 쓴 건요. 제3자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건데 어머니가 가고 싶어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죠. 자, B번입니다. 호텔가 키레이나노데 호텔이 깨끗했기 때문에 이런 언급도 없었죠. 사실 호텔이 깨끗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자, C번입니다. 유키마츠리가 미타쿠테 눈축제가 보고 싶어서 그쵸? 유명했고 이걸 보기 위해서 오기로 결심한 거죠. C번이 정답이고요. D번입니다. 홋카이도니 이타 코토가 나쿠테 홋카이도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자, C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입니다. 자, 4번요. 호텔에 관한 거였죠. 호텔은 어땠나요? 호텔은 도우데시타까? 기억나시죠? 니기야카나 도코로니 아리 그리고요. 키레이데 료킨모 아마리 타카쿠 나카타 데스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호텔은 기타나카타 데스 호텔은 더러웠습니다. 오답이죠. B번입니다. 호텔은 기타나쿠 아리마센 데시타 호텔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 깨끗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더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괜찮은 표현이죠. B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C번입니다. 슈크하쿠료와 타카카타 데스 숙박 요금은 비쌌습니다. 아니죠. 비싸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남은 D번인데요. 슈크하쿠료와 아마리 야스쿠 나카타 데스 숙박 요금은 그다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C번이 오답이면 그렇다면 당연히 D번도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더럽지 않았다 라고 하는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5에서 파트 A까지 문제 유형, 실전 팁, 실전 문제를 함께 다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제가 드린 팁 위주로 공부하시면 원하시는 점수 꼭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JPT 600점을 응원합니다.